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은 이사가 잦았다. 아빠 회사 사정으로 우리 가족은 2, 3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가곤 했다. 전근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사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던 것과 내가 다 자랄 때까지는 가족이 함께 지내야 한다는 부모님의 교육 방침으로 인해 우리는 아빠가 전근 갈 때마다 함께 따라다녔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또다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주희가 말을 걸었다. 전학 오자마자 야, 우리 같이 민지 괴롭히자. 라며 나를 끌어들인 것이다. 민지는 주희와는 정반대 타입의 아이였다. 나는 전학생이라 여러 번 따돌림 당한 과거가 있어서 민지가 어떤 애인지도 잘 모르겠고 괴롭히는 건 나쁜 거야. 나는 안 해. 라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반 애들이 나와는 말을 섞지 않았다. 다들 주저하는 눈치였다. 아, 또다시 전학 갈 때까지 따돌림 당하겠구나 싶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학 갈 때까지만 참으면 그만이니 절대 주희한테 휘둘리지도 괴롭힘에 가담하지도 않을 거라고 결심했다. 그런데 주희는 내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주저하는 반 친구를 내 앞으로 끌고 와서는 얘 세균이라고 불러. 얘 좀 만져봐. 같은 명령을 내렸다. 명령받은 애가 나를 살짝 만진 순간 으악, 세균을 만졌어. 야, 빨리 다른 애한테 옮기지 않으면 너가 세균 된다. 라는 말을 하며 반을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당연히 그게 주희 신경을 더욱 자극했고 그 뒤로는 주희의 괴롭힘이 나날이 심해져 갔다. 책상은 항상 신발 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교과서에는 낙서가, 실내화에는 쓰레기나 죽은 벌레가 있었다. 청소할 때는 책상을 앞이나 뒤로 옮기는데 내 책상만 발로 차서 물건이 다 쏟아지게 만들기도 했다. 주희의 명령으로 교실 한 구석에서 애들 몇 명이 모여 내 실내화나 얼굴, 머리 등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그래도 다들 모른 채만 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교실에서 옷도 머리도 노트나 교과서까지도 항상 먼지투성이가 되곤 했다. 민지가 나에게 직접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 민지도 민지대로 물건이 사라지거나 했지만 말이다. 그러다 2학기가 되자 주희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미안해, 사실은 나도 너 무시하기 싫어. 미안, 주희가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 미안해, 주희 없을 때는 같이 놀고 그러자. 라며 말을 걸어주는 애들이 나타났다. 자기들도 무섭긴 할 테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고 그 후로 주희의 눈을 피해 우리 집에 반 친구들이 놀러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일하느라 안 계셔서 항상 엄마가 집에 계시는 아이들은 우리 집을 편하게 생각했다. 그때쯤에 교실에서는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로 대놓고 주희에게 뭔가 당하는 일은 없었고 주희의 명령을 받더라도 다가와서는 미안해 라고 속삭이며 눈치껏 봐주는 정도까지 갔다. 방과 후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거나 핫케이크를 만들거나 게임을 하며 매일 재밌게 보냈다. 그러다가 주희 무리들까지도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 사실은 주희가 너무 싫어. 여태 미안했어. 라고 한다. 뭘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나 싶었지만 쿨하게 받아주었고 주희 무리들도 우리 집에 놀러오게 되었다. 그러다 무리 중 한 명이 주희가 자기도 놀러와도 되냐고 묻던데? 라고 했고 반 친구들과 주희 무리들도 하나같이 완전 싫어 라고 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주희의 표적은 조용한 영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나는 반에서는 변함없이 홀로 지냈고 체육 시간에 2인 1조로 활동할 때도 아무도 나와 짝을 지어주지 않았고 반 친구들끼리 졸업 파티를 할 때도 나와 민지와 영주만 불러주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주희와 반이 갈라져서 안심했다. 중학생이 되자 내 과거를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따돌림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나의 반에는 주희처럼 우두머리 같은 존재가 없어서 평화 그 자체였다. 가끔 주희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는데 주희는 변함없이 껄렁거리는 얼굴로 팔을 크게 휘저으며 복도 중앙을 걷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중학교 1학년 말에 주희와 같은 반 여자아이들로부터 주희 실내화가 화장실에 버려져 있었어. 주희 체육복이 다 더럽혀진 채로 교실 구석에 놔둔글더라. 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같은 무리였던 애들과 크게 싸웠다는 얘기는 들었다. 사실 초3 때 따돌림 당했었어. 난 1학년 때 연필 빼앗긴 적도 있어. 같은 말을 하는 애들도 하나둘씩 나왔다. 중학생이 되자 애들도 점점 주희가 왜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애초에 주희가 뭐가 무섭다고. 게다가 존못이잖아. 다리도 짧고.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에 이르렀고 어느샌가 주희랑 마주칠 때마다 존못, 뚱땡이, 그딴 얼굴로 잘도 걸어다니네 라고 말해줬어. 주희 물건 또 없어졌어. 선생님이 찾아주라고 하더라. 걔 물건을 내가 왜 찾아줘야 돼? 라는 말을 듣는 게 일상 다반사가 되어 있었다. 주희 물건이 더럽혀지거나 없어지는 건 여태까지 당해왔던 애들이 복수한 게 아닐까 싶다. 그 후로 2학년이 되어 겨울도 슬슬 끝나갈 때쯤 나는 방과 후에 더럽혀진 신발을 씻으러 체육관 옆에 있는 수도가로 향했다. 아, 차가워라. 아직 겨울이라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일단 신발 바닥에 묻은 흙이라도 없애야겠다 싶어 씻고 있었는데 이런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와 무슨 일인가 싶어 목소리가 들려온 수도가 뒤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주희 교복이 다 젖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해도 다 저물어 엄청 추운 와중에 주희는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내 교복 빌려줄까? 라고 말을 걸었다. 주희랑 대화를 하는 건 2년 만이었다. 하지만 주희는 얼굴을 들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꼴 좋다고 생각했지. 어차피 속으로 비웃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선자야. 나는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주희한테 던지고 그대로 무시하고 돌아갔다. 그 후 주희는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종업식에도 못 나오게 되었다. 봄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주희는 보이지 않았고 3학년이 되기 직전에 아무도 모르게 전학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무슨 우연인지 아빠의 다음 근무지 근처 중학교에 주희가 있었다. 놀랍게도 주희는 몸이 완전히 다 말라 뼈와 피부밖에 안 남은 채로 휘청거리며 복도를 걷고 있었다. 주희를 아는 애의 말에 따르면 주희가 자기가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본인이 뚱뚱해서라고 생각했고 겨울방학 동안에 과격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그 때문에 봄학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어 섭식 장애 때문에 한 번에 거식증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한다. 한때는 의식불명 기아 상태까지 갔지만 겨우 다시 살아나 3학년이 되어 전학을 가니 겨우 학교에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럼에도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 몸은 삐쩍 마른 채로 멍하니 앉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식 장애도 있는 듯하여 나를 봐도 알아보지 못했고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 의사는 원래대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 주희가 어떻게 보면 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계속 애들을 괴롭혀온 벌을 받는 거라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